요즘에는 사람들을 손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공자는 인간관계에 신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혹시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해와 누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 중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 듣겠습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말했다.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찌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겠는가? 상대방의 원망은 내가 고듬으로 상대해야 하고 상대방의 덕은 덕으로 상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덕으로 상대방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말에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면 곱게 내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이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면 나 또한 따뜻함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원망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곱게 가라는 공자의 대답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너의 선생님인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의 선생님 자는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은 것과는 좀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착한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내가 능력이 크다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떻게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 비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사귀고 못난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관계의 비법이라고 자아에게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지도자의 인간관계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관계의 그물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고 일반인들은 포용하고 잘난 사람은 칭찬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지도자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버려진 사람이 없을 때 대동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선한 자를 선택하여 본받을 것이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내 잘못을 고치는 계기로 삼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승이라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나이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이고 불선한 사람은 내가 내 잘못을 고치는 스승이니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은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니 만나면 반드시 스승의 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억측해서는 안 되지만, 먼저 상대방의 본심을 아는 자라면 현명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란 전제로 관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미리 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선입관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불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유능한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안부를 물을 때는 2번 절하고 그 사람을 보냈다. 강자가 약을 보내오거늘 절하고 그 약을 받으며 말하기를, 제가 그 약을 받을 주제가 안 되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단 사양했다. 공자의 주변 사람과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른 지역에 심부름 보내 안부를 물을 때 심부름꾼에게 2번 절하여 보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병이 들어 당시 귀족이었던 개강자가 약을 보냈을 때 절하여 그 약을 받으며 자신이 그 약을 받을 처지가 안 되어 차마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약을 보내준 귀족의 성의의 감사를 극진하게 표한 것입니다. 자장이 밝은 지혜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했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라 할 것이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를 넘어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티내지 않고 은근히 비난하거나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정확한 사실을 들어가며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듣지도 않은 남의 말을 근거로 타인을 미워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모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함이란 사실을 근거로 명철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은 지혜가 밝은 것이고 원은 생각이 깊은 것입니다. 지혜가 밝고 생각이 깊으면 세상살이에 실수가 적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말해주면 들을 만한 사람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인데 말한다면 말만 잃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옳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결국 소용없습니다. 입만 아프고 말만 아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말을 해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좋은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해주면 잘 듣고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여 상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만약 내가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은주 3대의 정직한 도를 이어받아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아무런 실증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선입관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가능한 해서 난되고 혹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근거를 시험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다. 3대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은 주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던 사회였습니다. 공자가 살던 혼란의 시대, 춘추 시대와 비교하여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은 그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칭찬은 오해와 선입관을 만들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마녀사냥은 현대사회에서도 늘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암흑시대 최악의 인간 사냥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관계의 몰락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거짓된 정보는 더욱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세한 확인도 없이 옳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 역시 자세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버려두고 타인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살피는 차례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자는 강조합니다. 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검찰, 경찰 조직의 이름에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이나 거짓 정보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의사결정 역시 직접 따지고 살펴서 결정해야 하며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휘둘려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말했다.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찌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겠는가? 상대방의 원망은 내가 고듬으로 상대해야 하고 상대방의 덕은 덕으로 상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덕으로 상대방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말에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면 곧게 내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이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면 나 또한 따뜻함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원망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곧게 가라는 공자의 대답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너의 선생님인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의 선생님 자는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은 것과는 좀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착한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내가 능력이 크다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떻게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 비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사귀고 못난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관계의 비법이라고 자에게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지도자의 인간관계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관계의 그물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고 일반인들은 포용하고 잘난 사람은 칭찬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지도자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버려진 사람이 없을 때 대동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선한 자를 선택하여 본받을 것이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내 잘못을 고치는 계기로 삼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승이라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나이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이고 불선한 사람은 내가 내 잘못을 고치는 스승이니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은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니 만나면 반드시 스승의 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억측해서는 안 되지만 먼저 상대방의 본심을 아는 자라면 현명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란 전제로 관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미리 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선입관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불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유능한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안부를 물을 때는 2번 절하고 그 사람을 보냈다. 강자가 약을 보내오거늘 절하고 그 약을 받으며 말하기를 제가 그 약을 받을 주제가 안 되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단 사양했다. 공자의 주변 사람과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른 지역에 심부름 보내 안부를 물을 때 심부름꾼에게 2번 절하여 보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병이 들어 당시 귀족이었던 개강자가 약을 보냈을 때 절하여 그 약을 받으며 자신이 그 약을 받을 처지가 안 되어 차마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약을 보내준 귀족의 성의의 감사를 극진하게 표한 것입니다. 자장이 밝은 지혜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했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라 할 것이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를 넘어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티내지 않고 은근히 비난하거나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정확한 사실을 들어가며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듣지도 않은 남의 말을 근거로 타인을 미워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모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함이란 사실을 근거로 명철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은 지혜가 밝은 것이고 원은 생각이 깊은 것입니다. 지혜가 밝고 생각이 깊으면 세상살이에 실수가 적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말해주면 들을 만한 사람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인데 말한다면 말만 잃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옳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결국 소용없습니다. 입만 아프고 말만 아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말을 해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좋은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해주면 잘 듣고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여 상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만약 내가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운주 3대의 정직한 도를 이어받아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아무런 실증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선입관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가능한 해서 난되고 혹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근거를 시험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다. 3대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은 주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던 사회였습니다. 공자가 살던 혼란의 시대, 춘추 시대와 비교하여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은 그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칭찬은 오해와 선입관을 만들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마녀사냥은 현대사회에서도 늘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암흑시대 최악의 인간 사냥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관계의 몰락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거짓된 정보는 더욱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세한 확인도 없이 옳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 역시 자세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버려두고 타인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살피는 차례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자는 강조합니다. 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검찰, 경찰 조직의 이름에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대로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이나 거짓 정보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의사결정 역시 직접 따지고 살펴서 결정해야 하며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휘둘려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말했다.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찌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겠는가? 상대방의 원망은 내가 고듬으로 상대해야 하고 상대방의 덕은 덕으로 상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덕으로 상대방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말에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면 곱게 내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이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면 나 또한 따뜻함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원망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곱게 가라는 공자의 대답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너의 선생님인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의 선생님 자는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은 것과는 좀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착한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내가 능력이 크다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떻게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인간관계 비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사귀고 못난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관계의 비법이라고 자에게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지도자의 인간관계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관계의 그물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고 일반인들은 포용하고 잘난 사람은 칭찬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지도자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버려진 사람이 없을 때 대동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선한 자를 선택하여 본받을 것이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내 잘못을 고치는 계기로 삼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승이라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나이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이고 불선한 사람은 내가 내 잘못을 고치는 스승이니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은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니 만나면 반드시 스승의 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억측해서는 안 되지만 먼저 상대방의 본심을 아는 자라면 현명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이란 전제로 관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미리 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선입관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불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유능한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안부를 물을 때는 2번 절하고 그 사람을 보냈다. 강자가 약을 보내오거늘 절하고 그 약을 받으며 말하기를 제가 그 약을 받을 주제가 안 되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단 사양했다. 공자의 주변 사람과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른 지역에 심부름 보내 안부를 물을 때 심부름꾼에게 2번 절하여 보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병이 들어 당시 귀족이었던 개강자가 약을 보냈을 때 절하여 그 약을 받으며 자신이 그 약을 받을 처지가 안 되어
차마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약을 보내준 귀족의 성의의 감사를 극진하게 표한 것입니다. 자장이 밝은 지혜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했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라 할 것이다. 물처럼 슬며시 젖어드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급박한 하소연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밝은 지혜를 넘어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티내지 않고 은근히 비난하거나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정확한 사실을 들어가며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듣지도 않은 남의 말을 근거로 타인을 미워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모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함이란 사실을 근거로 명철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은 지혜가 밝은 것이고 원은 생각이 깊은 것입니다. 지혜가 밝고 생각이 깊으면 세상살이에 실수가 적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말해주면 들을 만한 사람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인데 말한다면 말만 잃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옳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결국 소용없습니다. 입만 아프고 말만 아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말을 해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좋은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해주면 잘 듣고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여 상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만약 내가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운주 3대의 정직한 도를 이어받아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아무런 실증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선입관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가능한 해서 난되고 혹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근거를 시험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다. 3대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은 주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던 사회였습니다. 공자가 살던 혼란의 시대, 춘추 시대와 비교하여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은 그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칭찬은 오해와 선입관을 만들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마녀사냥은 현대사회에서도 늘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암흑시대 최악의 인간 사냥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관계의 몰락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거짓된 정보는 더욱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세한 확인도 없이 옳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 역시 자세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버려두고 타인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살피는 차례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자는 강조합니다. 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검찰, 경찰 조직의 이름에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대로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이나 거짓 정보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의사결정 역시 직접 따지고 살펴서 결정해야 하며,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휘둘려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